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맞는 말인데 그 과정 자체도 공정해야죠. 지금처럼 로또가 아니라. 지금 논란을 빚는 의견 중에 거의 99.9%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처럼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의견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인천국제공항의 그 보안 검색직의 정규직화 경우에는 업무의 내용도 바뀌지 않고 임금 수준도 그대로 유지한 채 그냥 고용계약 형태만 간접 고용에서 직접 고용으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3년마다 5년마다 해고될 위험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법상으로는 정규직화라기보다 정확히는 무기계약직화인데 많은 혜택을 받는 것처럼 오해하는 바람에 이런 의견들이 생긴 거예요. 지금 공항공사의 기존 정규직은 올해 예산상 1인당 평균 연봉이 9,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이 되는 사람들은 3,800 정도 연봉을 받다가 3,900, 4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공항공사 기존 정규직의 초임만큼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열악한 조건에서 낮은 임금 받고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달라질 것이 거의 없는 과정을 거치면서 실직을 각오해야 한다. 이것이 오히려 불공정한 거죠. 정규직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남들 노력할 때 편한 길 선택한 사람들, 왜 과정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만드는 건데, 지금 비정규직이 마치 초등학생 때부터 어떤 생각을 하게 가르치냐 하면 해야 할 공부를 게을리한 사람들이 마땅히 받는 형벌처럼 생각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학력에 따른 문제를 푸는 능력에 따른 차별이 계급처럼 생각하는 현상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불공정한 거죠. 더 큰 문제는 노력한 사람과 좀 게으른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 보안 검색 직원들도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들이 많고 그 보안 검색 용역회사에 취업할 때 경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쉽게 취업할 직장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취준생들이 토익 시험을 10번 볼 동안 이 비정노동자들은 10년 이상 일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근데 어떻게 그 취준생들의 노력만 가치가 있고 10년 동안 밤낮 없이 근무한 사람들의 노력은 전혀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냐, 이런 지적하는 젊은이들도 있더라고요.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취준생군도 넓어진다고, 무분별하게 정규직으로 돌리면 당연히 그만큼 채용 덜 할 거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피해를 입겠지. 되게 이건 이제 총액 임금제, 총액 인건비제를 이야기하면서 주로 이런 주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공기업이 360여 개 정도 있는데 공기업 전체 인건비를 정부가 정해주면 공기업은 그 범위 내에서 임금 테이블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기존의 정규직에게 가는 혜택이 당연히 줄어들 거 아니냐, 정규직 채용 규모가 줄어들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객 보안 검색 직원들은 되게 다 용역회사 소속이니까 용역회사에 지불하는 엄청난 금액의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 사업비가 총액 인건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용역회사 경영진, 임원진의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비정규직이 직접 고용 정규직이 되면 오히려 총액 인건비 내에서는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취업문이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인천공항의 전체 직원이 11,400명인데 그중에 1,400명만 정규직이거든요. 기존의 공항공사의 정규직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지금 1,400명 티어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돼서 이 직종에도 자신들이 취업할 만한 직종이 될 수 있으니까 취업문이 넓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초창기 때는 저 교수 말이 맞지 하지만 다음 시나리오가 눈에 권하다. 노조 장악해서 동일복지 주장하고 동일임금 주장하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판하는 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일리가 있는 주장이 이 주장이에요. 사실은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정규직은 느낄 겁니다. 기존 정규직 1,400명보다 이번에 정규직된 1,900명의 이익을 더 많이 챙기고 이 차이를 계속 좁혀달라고 요구할 거 아니냐.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규직으로서 가장 우려되는 현상일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기존 1,900명이 자동적으로 정규직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800명 정도는
공개 채용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규직화 선언 이후에 입사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서류, 인성검사, 필기시험, 면접 과정을 다 똑같이 공개 채용을 거쳐 채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너무 적었던 것이 문제거든요. 인천공항 근무하는 11,400명 중에 한 3,000명 정도가 정규직에 썼다고 해도 기존의 정규직이 이렇게 불안해하진 않아요. 근데 기존 정규직이 워낙 적었으니까 1,400명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1,900명 정도 인원이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사실 그럼 겁나는 겁니다. 기존 정규직이 불안해하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아니 비정규직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게 맞지 무작정 정규직 만들어주는 게 다야?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비정규직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필요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를 하면 다른 하나는 못하는 이런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처럼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나라는 없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비정규직 제도를 노동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비정규직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비정상적 고용계약이어서 한시적으로 필요할 때만 계약하는 형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존재하면 안 되는 비정상적 고용인데 이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비정규직이 일상적인 평범한 고용계약이고 정규직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고용계약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비정규직, 정규직하는 노동자 개인을 위해서라도 또 기업 경쟁력이나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거죠. 큰 그림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